이어서 인지 및 생물, 여성분과학회의 발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지 및 생물심리학회의 이번 심포지엄은 뇌과학을 바탕으로 한 인간 정서의 이해를 주제로 한 4개의 연구 발표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뇌 데이터를 통한 정서 예측 발표에서는 드라마 셜록을 보는 동안의 뇌 활동을 측정한 데이터로 정서를 예측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분석 결과 뇌 활동을 보면 현재 정서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혹은 정서적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뇌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은 것 같아 신기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뇌과학을 이용한 통증 연구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고통은 단순히 자극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처럼 다양한 맥락에 따라 고통이 없어도 있다고 느끼거나 고통이 있어도 없다고 느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고통이 오래 지속되는 만성 통증의 경우 통증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 감정과 나에 대한 영역으로 연결되어 결국 뇌에서는 통증이 나의 일부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분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화가 나는 기질을 특성분노라고 하는데 이 기질은 편도체 신경회로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편도체 신경회로는 정서의 통제와 조절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 회로가 손상되면 통제와 조절에 문제가 생겨 반응적 공격성을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인지 및 생물분과의 마지막 발표는 사회적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무조건 7.5달러를 주는 버튼과 반반 확률로 5달러 또는 10달러를 주는 버튼이 있다면 무엇을 누르실 건가요?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람들은 타인의 선택에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단순한 모방이 아닌 타인의 선택을 바탕으로 자신의 가치체계를 변화시키는 과정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다양한 뇌활동 측정 결과들과 그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연구 결과들을 들으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인지 및 생물심리학회 심포지엄이었습니다. 1차 리뷰의 마지막으로 여성분과학회의 심포지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성심리학회에서는 여성의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2030 청년 여성들의 삶의 재구성이라는 주제로 6개의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모두 너무나도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6개 모두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인 진입기 여성의 성역할 여행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는 20대 여성들이 20대가 되면서 접한 새로운 환경을 통해 내면화된 사회적 성역할을 벗어난 경험을 하게 되고 나를 더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처음 대학생이 되었을 때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던 것을 생각하며 흥미롭게 들은 발표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발적 비혼 여성이 단독 출산을 바라보는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입니다. 최근 방송인 사유리 씨를 통해 한국에서도 여성 단독 출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2030 비혼 여성들은 비혼과 여성 단독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을 경험했지만 사회 변화를 기대하며 주체적인 관점에서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로 여대생의 거부 민감성과 SNS 중독 경향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입니다. 여자 대학생의 SNS 중독 경향성은 거부 민감성으로 인한 부정정서 조절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거절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정서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행동으로 SNS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SNS와 스마트폰 과다 사용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알 수 있었던 발표였습니다. 네 번째로 가정폭력 노출 경험과 데이트 폭력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과거의 가정폭력 노출 경험이 거부 민감성을 높여 결국 데이트 폭력성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높은 젠더 감수성이 둘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1일차에 들었던 내용과 연관지어 가정폭력이 불러올 수 있는 결과가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 시대 남녀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입니다. 대학생 시기는 개인의 정체성 확립에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제도적 관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대학생들은 여러 제한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신적 웰빙이 낮다고 합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 특히 작년과 올해 신입생들에 대한 제도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발표는 코로나 팬데믹이 청년 여성의 행동에 미친 영향입니다.
다양한 심리, 사회, 건강행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심리적 적응, 우울, 외출 및 활동 범위 제한에서 더 취약하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재 인구 집단별 취약성을 파악한 심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성심리학회 심포지엄의 주제와 딱 맞게 제가 현재 청년 여성이기 때문에 저의 경험과 연결지으면서 흥미롭게 발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분과학회들의 발표를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해 아쉽지만 더 재미있는 3일차 리뷰가 기다리고 있으니 2일차 리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심리학회 온라인 연차 학술대회 대망의 3일차 일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일차 오전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심리학 교실을 진행하였고 오후에는 산업안전보건과 심리서비스법이라는 주제로 특별 심포지엄을 진행하였습니다. 리뷰를 시작하기에 앞서 본 영상에서 사용된 자료는 해당 세션 발표자님의 발표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심리학 베스트셀러 저자들과의 만남 첫 번째 시간에는 책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수업의 저자인 신고은 작가님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신고은 작가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무조건 억압하고 참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고 해소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프로이트의 성격 구조 이론을 설명하시며 건강한 성격을 갖기 위해서는 욕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성숙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못난 게 아니라 조금 서툰 겁니다의 저자인 조지선 교수님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나에 대해 말하는 부정적인 평가에 속상했던 경험이 있나요? 우리가 부정적인 것에 더 신경 쓰는 이유는 부정 편향이 생존을 돕는 적응적 메커니즘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부정 편향을 나에게 해롭지 않은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한 3가지 방법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나를 비난하지 않기, 두 번째 나에게 행동 변화가 필요한 상황인지 핵심 질문하기, 세 번째 기분 좋은 일을 음미하기 방법이 있었습니다. 강연을 마친 뒤 Q&A 시간을 가지며 청소년들의 질문에 답해 주셨습니다. 한 학생은 조지선 교수님의 강연을 통해 평소 가지고 있던 고민을 심리학적으로 명쾌하게 정의내릴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박선웅 교수님의 정체성의 심리학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정체성이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답변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체성이 중요한 이유는 삶은 유한하며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이라는 현대사회의 특징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살면서 해야 할 일은 내게 주어진 영역과 내가 만들어가는 영역의 교집합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명사형 꿈보단 동사형 꿈에 더 주목하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가장 좋은 답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학생은 이 시간을 통해 이때까지 명사형 꿈만을 쫓아왔던 건 아닌지 반성해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직업은 꿈과 자아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생각을 하였고 앞으로 꿈을 동사로 표현하기 위해 더 고민할 것이라는 다짐을 들려주었습니다. 청소년 심리학 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의 소감을 들어볼까요? 한 학생은 강연을 들으며 심리학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심리학과의 꿈을 확신할 수 있었다고 말한 부분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질문을 하며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하네요. 청소년 심리학 교실과 같은 시간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 다른 학생은 심리학만큼 사람들과 사회에 힘이 있는 학문 분야도 흔치 않다고 느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저도 인간과 사회의 복제를 증진하고 진리와 선을 달성하는 심리학은 매력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산업안전보건과 심리서비스법이라는 주제로 특별 심포지엄을 진행했습니다. 1부에서는 기업 현장과 비영리 기관의 비대면 심리서비스 현황과 발전 방안에 대해 소개해 주셨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엑스퍼트 컨설팅의 구병모 센터장님께서는 코로나로 인한 기업 환경의 변화로는 언택트 비즈니스의 전방위 확산, 데이터 기반 디지털 혁신 확대, 원격 근무 체계의 일상화가 있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후 인적 자원의 진단과 평가에서 더욱 정교한 검사를 구현하기 위해 CBT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CAT를 도입하였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검사 플랫폼 라이브캣으로 높은 접근성 및 보안, 경제적인 시험 운행, 즉각적인 결과 제공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슬라이도, 리노잇, 구글 젠보드, 퀴즈앤과 같이 교육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플랫폼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비대면 상황에서도 운영 가능한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지속적으로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향후 제안에서는 비대면 상황에서의 역학 연구, 신뢰도 및 타당도 향상을 위한 방법론 정교와 전문가들의 기업 현장 진출이 필요하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김유진님께서 비영리 기관의 현황과 방향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앞당겨진 언택트 사회에서 우울한 청년들과 정신적 피로감이 증가하였으며 20, 30대의 자해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를 치유할 수 있는 플랫폼인 우리의 마음을 응원하는 플레이라이프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플레이라이프는 활동인 플레이, 생명인 라이프를 수축으로 우리들의 우울과 불안함을 떨쳐내고 회복과 치유를 돕는다고 합니다. 여러 아티스트와 함께 소통하고 참여하는 플라송, AR 필터 등 감정 공유 콘텐츠를 통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2부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심리서비스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는데요. 먼저 최진영 교수님께서 행동 및 뇌과학 기반 심리서비스 제안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리서비스의 정의란 심리학 지식과 원리에 근거하여 심리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리학적 행위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행동과학과 뇌과학 심리학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며 심리학적 개입의 과정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거 기반 심리학 실천의 목적은 효과적인 심리학적 실천을 권장하고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증적으로 지지되는 심리평가, 사례서술, 치료적 관계 및 개입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OECD 멘탈 헬스 퍼포먼스 프레임워크와 21세기 대한민국 심리적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며 국민을 위한 심리 서비스 제안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정책연구실 사회정신건강연구센터 전진아님께서 해외의 심리서비스 고찰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용자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심리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가? 심리치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공적 차원이 있는가? 심리치료 서비스는 누가 제공하는가?의 세 가지의 이슈로 유럽, 핀란드, 네덜란드, 독일, 영국, 미국, 호주의 사례를 통해 해외의 심리 서비스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사례를 보고 난 후 한국의 시사점을 토론하며 심포지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심리학도가 되고자 하는 청소년들과 심리학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전문가들을 동시에 바라보며 심리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의 목표를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심리학을 좋아하는 이들과 함께할 수 있어 그 자체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2021 제75차 한국심리학회 온라인 연차 학술대회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내년 연차 학술대회에서 또 만나 뵙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한국심리학회 크리에이터 기자단 1기 김수연, 남승철, 김우원 기자였습니다.